나는 요즘 자주 멈춰 선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침대에 누워서. 그리고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안다.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나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바쁘게 살면 생각할 틈이 없고 생각할 틈이 없으면 불편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 자꾸 떠올랐다.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지루하게 외웠던 그 사람.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질문을 던졌다는 그 철학자. 나는 그를 답을 준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들이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조금 화가 났다. 내 삶이 가치 없다는 말인가? 나는 매일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 아닌가? 그런데 며칠을 더 생각하다 보니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했던 건 삶의 내용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 나는 오랫동안 패턴처럼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잠든다. 그 사이사이에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다. 생각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편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성찰한다는 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지를 묻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멈춰 서야 하고 돌아봐야 하고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성찰을 피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불편함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시간을 소비할 뿐이다.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말이 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나는 오랫동안 아는 척하며 살았다. 누군가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내 의견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한 적은 없었지만 뉴스 몇 개와 댓글 몇 줄로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한 문장으로 나는 타인의 복잡한 내면을 단순화시켰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자 세상이 더 넓어졌다.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니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무지를 인정한다는 건 패배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배울 수 있는 자격이었다. 요즘 세상은 확신으로 가득하다. SNS를 열면 모두가 자기 의견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도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약해 보이니까.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반대를 보여줬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확신은 때로 폭력이 된다.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 나는 상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무지를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용기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도 말했다.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낫다. 이 문장 앞에서 나는 한참을 멈춰 있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손해를 보는 게 낫다니. 억울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건가.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한 건 외부의 피해가 아니라 내면의 상처였다.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배신한다. 양심에 어긋나는 선택을 할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다.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안에 남는다. 자꾸 쌓인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내가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아테네 법정에서 그는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도망칠 수도 있었고 거짓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결국 독약을 마셨다. 누군가는 그를 영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를 그냥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던 사람으로 본다.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을 한다. 누군가를 속일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편한 쪽을 택할 것인가, 옳은 쪽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된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스스로를 지키는 편이 낫다고. 왜냐하면 나 자신을 잃는 것만큼 큰 손해는 없으니까.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말이 있다. 좋은 평판을 얻기보다는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나는 오랫동안 평판을 신경 썼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을까? SNS에 올린 글이 좋아요를 받을까? 그런 생각들이 내 선택을 좌우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게 지쳤다.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과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좋게 보이려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만 착하다. 카메라가 꺼지면 가면을 벗는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같은 태도로 산다. 그게 더 어렵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게 더 자유롭다는 것도 안다. 평판을 신경 쓰는 삶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삶이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정직한 삶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삶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문장은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말이었지만 소크라테스가 평생 실천한 말이기도 했다. 나는 이 문장이 모든 철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안다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순간에 흔들리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아직 나를 다 알지 못한다. 어쩌면 평생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아가려고 노력한다. 그게 철학이라면 나는 지금 철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소크라테스가 광장에서 질문을 던졌듯이 나는 내 삶에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아간다. 철학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성찰하며 사는 삶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 생각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나는 오늘도 질문한다.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조금씩 살아간다.